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늦은 가을날 이렇게 참나무 낙엽들이 수북히 쌓인 곳에 있는 고인돌 앞에 와 있습니다. 바로 제 앞에는 임진강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그 유명한 가막산이 희끄무레하게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학곡리 고인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고인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를 고인돌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약 4만여 기가 한반도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보다는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남만주 일대에 가면은 역시 원조선인들이 세운 고인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길림성 일대 내륙에서도 계속해서 고인돌이 발견되고요. 산동 지방에서 발견되고 심지어는 제가 96년도, 97년도, 2003년도에 절강성의 주산군도를 뗏목으로 출발했습니다. 즉 그 지역과 우리 지역과의 문화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게 절강성 주산군도의 섬 지역에서도 고인돌들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인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4만여 기라고 그러지만은 조사되기 이전에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고인돌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고인돌은 없어지고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 역시 우리 민족이라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인돌을 좋아했을까요? 첫 번째, 이 고인돌이 만들어진 연대는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기 초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많이 세워진 곳은 주로 해안가, 강가 일대고요. 그리고 농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추론을 했습니다. 고인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가장 손쉽게 떠오르는 것은 역시 무덤의 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설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고인돌을 발굴하면서 이 내부에서는 아주 오래된 시기의 인골들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부장품들은 자주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돌의 첫 번째 기능은 역시 예측했던 대로 무덤의 기능을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독특한 형태입니까?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이후에 사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빌기 시작했는데요. 자연이라든가 자연물이란 특별한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그곳에 인간의 염원과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마음을 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돌신앙이 발달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거석신앙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거석신앙들이 스톤헨지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습니다만은 고인돌은 좀 특별합니다. 전 세계의 고인돌과 비슷한 형태는 많이 있는데 우리처럼 고인돌이 많고 그리고 특정한 체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드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고인돌, 이것은 뭔가 비는 곳이구나.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역시 하늘이라든가 또는 다른 자연물인데 자연물이라든가 특별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 판 위에는 생제에 해당하는 동물, 식물, 심지어는 사람까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물 아니면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고인돌은 하늘 또는 물 또는 흙에 비는 하나의 제사의례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요, 실질적 기능과 함께 지금 말씀드린 관념적 기능도 동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유독 고인돌을 추구한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다른 집단보다 더 강렬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늘을 향한 또는 물을 향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구원의 것을 향하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심성이 이렇게 고인돌을 종교의 장소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고인돌의 형태를 보면은 덕괴돌이 위에 있지만은 아래는 보면은 보통 양쪽에 받침돌 또는 괸돌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주 일대에 가게 되면 양쪽이 아니라 사면을 전부 다 괸돌로 막아놨으니까 일종의 무덤에 해당을 돼요. 그런데 여기는 놀랍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남쪽에서는 많이 발견되진 않습니다만은 대동강 지역에서는 이런 고인돌들이 일부 사례가 발견됩니다.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큰 구멍들이 분명하게 뚫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지는 것은 거의 폭이 10c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 6cm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성이 헐들여 불려지는 구멍들이 몇 개가 뚫려져 있습니다. 이런 성혈의 기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늘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돌이 가지고 있는 영속성 때문에 고대인들은 이런 곳에 와서 자기 소원을 빌곤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돌 앞에서 빌고 이런 비를 간바위, 선바위 등등으로 불렸죠. 그런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그 중에서 특히 아이를 낳게 하거나 아니 농작물이 잘 되게 하거나 이런 생산과 관련된 기원을 할 때 이런 구멍을 파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성혈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 학자들이 과감하게 주장하고 최근엔 국내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이와 연관된 고인돌이라든가 또는 암각화들이 발견되는데 바로 별자리를 재현했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일부 고인돌을 보면은 별자리를 그대로 재현했구나 이럴 정도로 어느 정도 꼴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고인돌에 비해서 이 학곡리 고인돌은 이 주변 지역에 한 6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고인돌은 정말 감동적이고 가슴을 치게 합니다. 왠지 모르게 저 먼 고대 아니면 그 저 너머 원시시대까지도 저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야생적이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화강암 같은 경우는 쳐서 반반하게 다듬기도 하고 그 자체가 반반한데 현무암은 울퉁불퉁하니까 오히려 다듬지 않는 이런 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고인돌은 원래가 이렇게 큰 덮개돌이 있고요. 그 밑에는 4개의 받침석이 있었던 겁니다. 괴임석, 받침석이라고 그러는데 현재는 2개밖에 없어요. 2개는 날아간 거거든요. 그런 남쪽에 있는 고인돌은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전부 다 이렇게 판이 하나가 있고 양쪽에서 올라가는 형태를 띄우고 있는데 북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남만주 일대, 옛 고조선 원조선 지역이죠. 이런 데서는 이렇게 사면을 막은 방 형태를 띄운 고인돌도 있는데 이거는 방 형태를 띄운 겁니다. 다만 지금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거는요. 이 괸돌을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 즉 북쪽에 있는 것과 남쪽에 있는 것의 돌의 재질이 달라요. 여기는 남한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현무암 지대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현무암을 뚜껑돌, 받침돌로 했는데요. 이렇게 괸석을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현무암입니다. 그런데 왼쪽을 보니까 현무암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화강암은 아닙니다. 변성암 계통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른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무암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암각화라든가 암화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일에 뚫려 있는 걸 보면은 이런 지역에도 또는 이런 안쪽에도 바닥에도 혹시나 성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성일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인돌은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고대인들 또는 선사인들은 돌과 관련된 문화에 집착을 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도 지금 당대에도 그리고 먼 훗날에도 이 돌은 존속하리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다가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슬픔을 여기다가 투영한 겁니다. 암각화 또는 암화, 그리고 이렇게 돌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손을 대서 가공한 진학물들이 많이 있던 것이죠. 좀 이렇게 특별하게